옛날 옛적 프랑스의 한 작은 마을에 릴리라는 소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릴리는 매우 호기심 많고 항상 탐험하기를 좋아했지만 그녀의 마을은 작고 조용하여 종종 그녀에게는 지루하게 느껴졌습니다. 어느 맑은 아침, 릴리는 정원에서 놀다가 오래된 책 한 권을 발견했습니다. 책의 표지는 반짝이는 황금 패턴으로 장식되어 있었고 제목은 아름다움의 나라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녀는 책을 열고 페이지를 넘기면서 자신을 가상의 세계로 이끄는 이야기에 빠져들었습니다. 책의 어느 한 장에서는 신비로운 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곳은 모든 사람의 꿈이 현실이 되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릴리는 마음속 깊이 그 성에 가보고 싶어졌습니다. 그녀는 책의 지도를 따라 여행을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모험이 시작되던 날, 릴리는 작은 가방에 꼭 필요한 것들만 챙기고 마을을 떠났습니다. 길을 나서자 갑자기 비밀스러운 힘이 뇌를 따뜻하게 감싸며 앞으로 나아가게 도왔습니다. 먼저 그녀가 도착한 곳은 푸른 들판이 펼쳐진 언덕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릴리는 노래하는 새들과 춤추는 나비들을 만났습니다. 새들은 노래로 길을 안내했고 나비들은 앞으로의 여정에 필요한 힌트를 제공했습니다. 그들의 안내를 따라가는 동안 릴리는 자연의 아름다움에 빠져들었고 마음속에서 희망과 용기가 샘솟았습니다. 길을 계속 걷다가 릴리는 깊은 숲속에 도달했습니다. 숲은 어두웠지만 나무들 사이로 비치는 한 줄기의 빛이 그녀를 이끌었습니다. 빛을 따라가다 보니 수호자 곰 다니엘을 만났습니다. 다니엘은 여기서 길을 잃은 사람들이 있으면 안전하게 여정을 도와주는 역할을 맡고 있었습니다. 릴리는 다니엘에게 자신의 목표를 이야기했고 다니엘은 그녀가 안전하게 숲을 통과할 수 있도록 함께 걸어주었습니다. 숲을 지나자 드디어 그녀는 신비로운 성이 있는 마법의 호수에 도착했습니다. 호수의 물은 크리스탈처럼 맑았고 햇빛에 반사되어 눈부시게 빛났습니다. 호수의 중간에는 아름다운 성이 있었고 릴리는 그 성에 들어가기 위해 마음속 소원을 간절히 빌었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보이지 않는 다리가 생겨났고 릴리는 그 다리를 건너 성으로 들어갔습니다. 성 안은 그녀가 꿈꿔오던 이상 세계 그 자체였습니다. 다양한 색깔의 화려한 조명과 환영하는 음악이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성의 주인은 자비로운 마법사였고 그는 릴리가 이곳까지 온 것을 매우 기뻐했습니다. 그는 릴리에게 말했습니다. 여기까지 온 너의 용기와 희망이 너의 소원을 이루게 해줄 거란다. 릴리는 용감하게 자신이 본 세상의 아름다움을 사람들과 나누고 싶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마법사는 그녀에게 작은 유리구슬을 하나 건네주며 그것을 통해 마음속의 아름다움을 비출 수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릴리는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기양한 릴리는 곧바로 자신의 모험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구슬을 들고 마을 광장에 모인 사람들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보여줬고 사람들은 그 장면을 보며 감동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마을에 희망의 메시지를 전파하며 릴리와 함께한 그들의 마음속에 오랜 시간 남았습니다. 릴리의 모험은 이렇게 끝났지만 프랑스의 모든 사람들은 이제 자신들이 가진 아름다움을 서로 나누며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하게 되었습니다. 이 동화는 당시 프랑스의 작은 마을에서 시작되어 오늘날까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는 이야기로 남아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어느 작은 마을에는 숲속에 감춰진 장밋빛 성이 있었다. 이 성은 마을의 전설로 오직 순수한 마음의 소유자만이 그 진입로를 찾을 수 있다고 전해졌다. 그러나 장밋빛 성의 존재는 단순한 전설로 남아있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진입로를 찾기 위해 노력했지만 그 어떤 누구도 성을 발견할 수 없었다. 마을 사람들은 시간이 흐르며 이 전설을 잊어갔지만 한 소년 에밀은 장밋빛 성에 대한 멸망을 잃지 않았다. 에밀은 빛나는 푸른 눈과 금발 머리를 가진 소년으로 머나먼 언덕 너머 숲속의 비밀을 풀고자 하는 호기심 강한 아이였다. 어느 날 그는 깊은 숲속에서 길을 잃어버렸다. 밤하늘에 가득한 별빛 아래 에밀은 우연히 한 노인을 만났다. 노인은 자기가 바로 장밋빛 성의 수호자라 소개했다. 에밀은 놀랐지만 궁금증이 더 컸다. 노인은 에밀에게 성의 비밀과 관련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장밋빛 성은 마법의 장미가 필 때만 모습을 드러낸단다. 그 장미는 용기, 사랑, 지혜를 갖춘 이만이 볼 수 있다네. 에밀은 이 조건을 충족하고 성을 찾아가기로 마음먹었다. 그는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들로부터 용기를 얻고 지혜를 구하기 위해 마을 도서관에 책을 탐독하기 시작했다. 몇 주가 지나고 장미가 필 계절이 돌아왔다. 에밀은 숲속으로 다시 모험을 떠났다. 그가 나아갈 때마다 숲의 길이 점점 환하게 변하더니 마침내 장밋빛 성의 문턱에 도달했다. 성의 문이 천천히 열리며
에밀은 그의 앞에 펼쳐진 찬란한 장미 정원을 발견했다. 정원의 중심에는 빛나는 황금빛 장미가 있었다. 에밀이 황금 장미를 손에 넣자 성의 비밀이 밝혀졌다. 장미빛 성은 사람들의 꿈을 현실로 이루어주는 마법의 장소였던 것이다. 에밀은 마을로 돌아와 자신의 모험을 이야기하며 사람들에게 꿈을 가지라고 격려했다. 그의 이야기는 전설이 되어 장미빛 성은 그 후에도 많은 세대에 걸쳐 꿈과 희망의 상징으로 남게 되었다. 그리고 지금도 프랑스의 어느 곳에선가 순수한 마음의 소유자가 새로운 장미의 계절에 그 비밀의 성을 향해 발걸음을 내딛고 있을지도 모른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 남부의 작은 마을에 로이라는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로이는 항상 모험을 좋아하는 소년으로 마을 주변의 숲을 탐험하며 하루하루를 보내곤 했습니다. 그의 부모님은 소를 키우는 농부였고 마을 사람들은 모두 로이가 커서 훌륭한 농부가 되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로이의 마음속에는 늘 일상의 경계를 넘어선 마법 같은 모험을 꿈꾸는 열망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로이는 마을에서 꽤 떨어진 곳에 위치한 아주 오래된 숲에 들어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이 숲은 마을 사람들에게 마법의 숲이라고 불렸고 신비한 이들이 살아간다는 전설이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숲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려 하지 않았지만 로이는 그곳에서 자신이 찾던 무언가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숲에 들어선 로이는 나무가 점점 더 빽빽해지고 빛이 희미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짙은 안개 속을 헤쳐 나가던 중 그는 깊은 자주색과 은빛으로 빛나는 신비로운 샘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그 샘물은 그가 지금껏 본 적 없는 가장 맑고 투명한 물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로이는 샘가에 앉아있는 작은 요정을 발견했습니다. 요정은 은빛 날개를 반짝이며 로이를 향해 다가왔습니다. 안녕, 인간, 소년 로이. 나는 이 숲의 수호자 토모야. 내가 이곳까지 올 줄 알았단다. 요정이 말했습니다. 로이는 놀라며 요정에게 묻습니다. 이곳에 오면 무슨 일이 생기나요? 요정은 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이 샘이 모른 마법의 힘을 가지고 있어. 누구든 진정한 용기와 순수한 마음을 가진 자에게 소원을 들어주는 힘이지. 하지만 그에 따른 대가도 존재해. 로이는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마음에는 항상 큰 모험을 떠나 세상을 탐험하고 지혜를 얻고 싶은 소망이 가득했습니다. 그때 요정이 다시 말했습니다. 하지만 너의 소원이 정말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면 너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아야 해. 내가 정녕 자신을 이겨낼 수 있는지 시험을 받아야 하지. 로이는 흔들리는 마음을 잡고 결단을 내렸습니다. 저는 제 운명을 개척하고 싶어요. 시험이 무엇이든 감당하겠어요. 요정은 로이의 강단 있는 모습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마법의 샘 옆에서 하루를 명상하며 너의 진정한 소원이 무엇인지를 생각해봐. 그 길이 모두의 길에 빛이 될 거야. 로이는 샘 옆에 자리에 앉아 깊은 명상에 들어갔습니다. 주변의 자연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자신의 마음속 깊은 곳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날 밤 그는 꿈속에서 거대한 바다를 항해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깊고 끝없는 바닷속에는 수많은 생명체가 살아가고 있었고 그들은 서로 조화롭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로이는 그 꿈속에서 자신이 단순히 자신을 위한 모험이 아닌 모두의 평화와 조화로운 공존을 위한 여행을 원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마법의 샘이 그를 도와 그의 진정한 소원을 깨우쳤고 아침이 되자 로이는 요정에게로 다가가 말했습니다. 저는 제 소원을 찾았어요. 저는 세상의 모든 생명이 조화롭게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싶어요. 요정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옆에 다시 나타났습니다. 로이, 내가 진정한 소원을 발견하고자 하는 용기는 마을과 세상의 빛이 될 것이다. 이제 너는 이 샘물을 손에 담아 마셔도 된다. 로이는 손을 뻗어 물 한 방울을 받았고 그 순간 그의 가슴 속에는 따스한 빛이 넘쳤습니다. 마법의 샘은 그의 소원을 들어주기 위한 힘으로 그의 지혜로운 여정을 도우려 하고 있었습니다. 로이는 다시 마을로 돌아가 다른 이들에게 자신이 경험한 마법의 숲 이야기와 깨달음을 나누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깊은 감명을 받았고 로이는 그날 이후로도 종종 숲으로 오가며 요정과 교감하며 자신의 지혜를 넓혀갔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 진정한 소원은 자신을 넘어 더 넓은 세상과 연결된 것임을 배우게 됩니다. 로이는 자신이 로이라는 소년으로만 남지 않고 세상의 빛이 될 수 있음을 증명해냈던 것입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어느 작은 왕국에 작은 왕자 앙투안이 살고 있었습니다. 앙투안은 늘 왕국의 사람들을 돕고 행복하게 만드는 것을 꿈꾸며 자랐습니다. 그의 모험은 어느 샤토였던 푸른 언덕 위의 성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어느 날 앙투안은 성곽 너머로 이어진 아름다운 숲을 탐험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왜냐하면 오래전부터 그곳에는 마법의 정원이 있다는 전설이 전해져 내려왔기 때문입니다. 전설에 의하면 그 정원은 마음속의 진정한 소원을 들어줄 수 있는 비밀을 간직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정원으로 향하는 길은 험난했습니다. 긴 여행 끝에 앙투아는 신비로운 정원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은 여러 가지 각양각색의 꽃과 노래하는 새들로 가득 찼습니다. 마치 모든 색이 녹아있어 햇빛과 어우러져 눈부신 빛을 발하고 있었습니다. 정원에는 세 개의 도전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도전은 정원의 세 곳에 흩어져 있는 세 개의 마법의 열쇠를 찾는 것이었습니다. 열쇠는 각기 다른 색을 띠고 있었고 각각 다른 지혜가 필요했습니다. 첫 번째 열쇠는 용기의 시험에서, 두 번째 열쇠는 지혜의 시험에서, 마지막 열쇠는 자비의 시험에서 찾아야 한다고 알림을 받았습니다. 앙투아는 곧바로 용기의 시험을 통과하기 위해 나섰습니다. 그 앞에는 큰 호수가 있었는데 그곳에는 두려움을 주는 거대한 물뱀이 살고 있었습니다. 앙투아는 두려움 없이 물뱀에게 다가가 그것의 아픈 부분을 치료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물뱀은 감사의 표시로 첫 번째 열쇠를 내어주었습니다. 다음으로 앙투아는 지혜의 문으로 들어갔습니다. 거기에는 세 개의 목소리가 동시에 세 가지 서로 다른 문제를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집중력을 발휘해 그 소리들 속에서 숨겨진 패턴을 찾아냈고 두 번째 열쇠를 얻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비의 시험이 남아 있었습니다. 앙투아는 정원의 마지막 부분에서 죽어가는 오래된 나무를 만났습니다. 그는 자신이 가진 모든 물을 나무에 주었습니다. 나무는 다시 건강을 되찾고 세 번째 열쇠를 건네주었습니다. 세 개의 열쇠를 손에 넣은 앙투아는 비밀의 문을 열었습니다. 문을 통과하자마자 그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비밀의 방에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그 방 한가운데에는 작은 샘이 있었고 샘 옆에는 고요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너의 진정한 소원을 말해보아라. 앙투아는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왕국의 평화와 번영을 기원하며 소원을 말했습니다. 그러자 샘은 위대한 빛을 발산하며 왕자의 정성과 노력에 대한 보답으로 왕국 전역에 행복과 번영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앙투아는 다시 성으로 돌아왔고 왕과 왕비는 그의 용기와 지혜에 대해 칭찬했습니다. 왕국은 행복과 번영을 누렸으며 훌륭한 이야기와 앙투안의 전설은 영원히 지속되었습니다.